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민주노총 경남본부조합원 7만여 명이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인제대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해야 할 대학위원회 구성원을 모두 총장이 임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높은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60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정부와 경상남도가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8개 특화 작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합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500여 명도 파업에 동참하는데요. 이들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17년째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조리실무사 박상순 씨. 급식이 없는 방학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데 코로나19로 학교가 휴업할 땐 생계마저 걱정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배식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퇴근도 한두 시간 늦어지는 경우가 잦아졌지만 시간의 수당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급식 환경이 좀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방중 비근무자가 아닌 365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현민 씨는 7년째 초등학교에서 하루 4시간 이상 돌봄 전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엔 돌봄 전담 교사가 없다 보니 업무도 늘어 퇴근 후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가 휴업하면 긴급 돌봄 사항으로 전환돼 오전부터 투입되는 등 근무표는 들쭉날쭉 누더기가 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보니까 초등 돌봄교실이 학기 중이나 또는 방학 중이나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 시기에도 우리 근무 시간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조합은 2,500명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 지부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극심한 급여 노동환경 차별에 직업병 위험까지 시달리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에도 없는 유령이라는 신분으로 싸게 값싼 노동력으로서 대처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바꾸고자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 지부는 경남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5년째 교섭이 지지부진하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노총은 정부의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경남에선 금속 제조업 노동자와 학교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 서비스 노동자 등 민주노총 산하 16개 7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합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5개 중대와 병력 500여 명을 배치해 집회 인원 초과를 비롯한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제대학교 전민영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 측이 검증기구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렸지만 본 조사 없이 종결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들 위원들은 모두 총장이 임명하고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제대학교가 지난해 2월 개정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입니다. 연구 부정행위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이 이뤄지고 있을까? 인제대학교 연구윤리위원은 9명, 주요 보직자 3명이 당연직 위원인데다 나머지 6명은 총장이 임명합니다. 총장의 연구윤리 위반 사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9명 전원이 총장이 임명한 분인데 그런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총장의 연구윤리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게 사실상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담보할 수 없는 거라고. 부산 경남의 4년제 대학 22곳의 연구윤리 규정을 살펴본 결과 인제대처럼 모두 총장이 위원을 임명합니다. 다만 부산 장신대학교는 예비조사 단계에서부터 외부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동아대학교는 심사권과 관련 있는 위원은 회의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외대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총장인 경우에는 제척이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어떤 규범이 마련이 되어야. 대학 측은 연구윤리 규정을 두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일부 의견이 청취가 아닌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준비도.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는 내부 학칙 규정을 바꾸기 위해 진행한 서명운동 결과를 이번 주 안으로 대학 본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고 높은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서 무려 160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주기는커녕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더 챙겼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 투자 사기 일당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불법 도박 게임을 연상케 하는 조잡한 화면에 각자의 수익금을 포함한 보유금이 표시돼 있습니다. 가입한 사람들의 돈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또 줄었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보내진 한 문자 메시지에 속았습니다. 5천 원에서 시작해 23억 원까지 불리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접근한 사람들에게 사기 일당은 투자금을 3배에서 10배까지 불려주겠다며 가입을 설득했습니다. 20% 하면은 그 배를 벌어준다고 이렇게 해서 모두 사업이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업 풀려가지고 직원들한테 돈도 주고 다 그랬다. 39살 A씨 등 일당은 가짜 법인 회사 4곳에서 개설한 대포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수익을 돌려받기는커녕 원금 회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1년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는 확인된 것만 66명, 피해액은 160억 원에 이릅니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돈을 찾으려고 하면 출금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더 뜯어냈습니다. 많게는 1000%까지 이제 수익금이 현출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수익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경찰은 사기 일당 3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총책 등도 뒤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출근길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진주의 현재 기온은 3도, 함양은 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껑충 오르면서 18도 안팎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해상 곳곳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풍랑경보가 발효된 동해남부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6m까지 거세게 일겠는데요. 너울이 유입되면서 매우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부 경남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는 편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3도, 밀양은 4도로 춥겠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18도, 양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도, 산청은 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17도, 합천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5도 이하를 보이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 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의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1인 시위를 벌이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공동 시행자인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와의 중도 해지에 합의해달라는 건데 창원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 휴양용지인 창원 웅동 1지구. 지난 2009년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2018년까지 짓는 협약을 민간사업자인 진해 오션리조트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3차례 사업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외 사업은 진척이 없습니다. 이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 해지에 합의해달라며 창원시장을 상대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막대한 수익이 나는 골프장만 운영하는 건 특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협약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아 중도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전혀 나머지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막대한 재산을 나중에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거는 곧 배임이라 봅니다. 하지만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중도 해지를 거론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지급해야 하는 확정 투자비는 약 1,900억 원으로 창원시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경상남도에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해지 당정되면은 소송이 돌 소지도 있고, 그에 대한 확정 투자비 결정되면 비용도 창원시가 물어줘야 될 입장이고, 그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해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대안도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 진해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춰 웅동지구 사업을 새로 검토하겠다는 경상남도의 용역은 양 기관의 입장차로 착수조차 못하고 있어 웅동지구 사업은 또다시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정부와 경상남도가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8개 특화 작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합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이 농가의 소득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말린 곤충으로 진액을 추출하고 가루로 분쇄합니다. 1차 가공을 거친 재료는 음료와 과자 등 식품을 만들거나 화장품과 반려견 사료 등 기능성 제품으로 변신합니다. 곤충 사육은 노동력과 운영비가 적게 드는 이점이 있지만 부족한 수요와 판로가 숙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판로가 더 막히다 보니까 농가로서는 많이 더 힘들죠. 판로가 많이 돼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제품 개발로 곤충 시장을 2배로 늘려 농가 소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재배 면적의 19.3%를 차지하는 경남의 대표적 작목 양파. 종자 자급률 확대와 생산비 감축, 가공품 소비 비중 증대 등 양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다각도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의 제정에 따라 지역 특화 작목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곤충과 양파를 포함해 파프리카와 단감, 국화와 사과, 도라지와 애플망고 등 8개 품목이 지정됐습니다.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작목을 키워내는 것이 정책적 목표입니다. 특화 작목 생산 농가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전국 농가 대비 2배 이상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비 증가로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는 농가들에게 특화 작목 육성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부울경 TV토론 대표 공약들을 살펴보면 경제 살리기와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종훈 교육감에 맞선 중도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작업엔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이종승 기자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일 해저 터널을 건설해 부울경과 서울, 일본을 1시간 경제권으로 묶어 부울경을 일본과 동남아, 인도까지 있는 중심 국제도시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성민 후보는 서부경남 KTX를 조속히 착공하고 울산과 양산, 김해, 창원을 잇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울경의 지역 총생산을 500조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1시간 생활권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전략산업 육성으로 메가시티를 완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공항으로 접근하는 통로마다
플라잉카 전기 노선을 구축해 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종훈 교육감에 맞서는 중도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명룡 창원대 교수, 김상권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상임대표, 최혜범 전 창원대 총장, 허기도 전 도의회 의장 등 4명은 지난 13일 경남교육희망연대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곧 단일화 절차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12월이냐 2월이냐는 단일화 시점과 다원화된 단일화 기구 등을 놓고 후보들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이러면 지난 18일에 진행하려고 했던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김해시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 용역 결과 보고회가 오늘 오후 3시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충렬초등학교 신축 다목적 강당 큰빛관 개관식이 오늘 오전 10시 통영 충렬초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리더 워크숍은 오늘 오전 10시 거제시 농업개발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사천시 용현면 자원봉사회의 밑반찬 봉사가 오늘 오전 9시 30분 용현농협에서 마련됩니다. 미래교육 공감 콘서트가 오늘 오전 10시 MBC 경남홀에서 펼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청, 함양, 거창 합천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합천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 반대와 일해공원 이름 바꾸기 운동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두환 씨 사후에는 국민 정서상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국가장법 개정과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시급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산림청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년간 진행한 모니터링에서 지리산과 한라산에 분포하는 구상나무의 쇠퇴도는 약 33%로 2년 전보다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안 의원은 쇠퇴도 증가의 원인은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로 분석되며 집단고사 지역과 산사태 발생 지역이 겹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동군이 악양면 미점리의 보전산지에서 산림 일부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미점리 미동마을 뒷산에서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산림 일부를 훼손하고 개발 행위 등을 한 사업자에 대해 자체 감사와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탄소 중립과 관련된 환경부의 공모 사업에 경남에 4개 사업이 선정돼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김해시 장유도서관은 건물 내부에 폐열 회수 환기 장치와 지열 냉난방 등을 설치해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탄소 중립 건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또 경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와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창원시 성산구청 등에도 20억 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통영시와 통영가스건설사 화력발전소가 최근 상생협력 협약을 맺어 발전소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자 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통영시가 지난 4월 탄소 중립 정책을 내세운 지 불과 몇 달 만에 통영 전체 탄소 배출량의 4배에 이르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앞장서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이라도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안군은 민원 업무 담당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군은 온라인과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인감과 여권 발급 등은 미리 발급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휴무제 불편 사항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탄생 100주년을 맞는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을 기리는 헌정음악회가 어제 저녁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거장과 거장의 어울림이란 주제로 열린 음악회에서는 안드레이아스 케어스팅의 문신 교향곡과 보리스 요페가 작곡한 달의 하나됨과 외로움 두 곡이 영상과 함께 연주됐으며 특히 문신과 특별한 인연을 지닌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의 협연이 펼쳐졌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해관광 페이백 행사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해 가야 테마파크와 천문대, 낙동강 레일파크 등 김해 지역 대표 관광시설들이 모두 참여하며 당일 김해 지역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해당 관광지에 제시하면 영수증 금액 10,000원당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와 부산 해운대구가 우호 협력도시 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밀양시와 부산 해운대구는 해양과 내륙, 도시와 농촌이란 상반된 지역 특성을 살려 경제와 문화, 관광, 교육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과 민간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63개 하도급 업체에 선박용 프로펠러와 탈황 장치 등의 제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기술 보호 등에 필요한 문서는 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징금 5,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양자 간의 요구의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기술 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현대중공업과 경항공모함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경항공모함의 함재기 운용과 관제를 비롯해 군수 지원 체계와 훈련 체계, 시험 평가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